12강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12강 수능 완성에서는 노자의 제시문과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제시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노자의 제시문은 여태까지 본 것과 비슷했고 유토피아에 대한 제시문도 비슷했지만 조금 더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유토피아의 도시는 크기가 동일한 4개의 지구, 영역으로 구분된다.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 각 지구에는 시장이 있고 각 속한 가구들,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양만큼 해당 상점에 가서 돈이나 현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면 된대요. 이거는 필요한 양에 대한 희소성이 없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차고 넘치게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상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6시간의 노동만으로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가능한 그런 이상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화폐가 없기 때문에 유토피아의 시민들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토피아의 제시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신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두터워진다 라고 하면서 대동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자의 대동사회, 공자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의 제시문입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선의 이데알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으며 절제와 용기를 갖춘 철학자 플라톤이죠. 1번을 보면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바른 사람이어야 되죠. 특히 공자는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2번 모든 사람은 군자와 같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 수양을 해야 한다. 수양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수양을 하면 다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공자는 주장합니다. 3번 정의로운 국가에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었죠. 4번 나라를 방해하는 수호자는 시가 교육과 체력 단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체 교육과 어떤 영혼의 고양에 해당하는 시가 교육. 그 짧은 시와 가는 노래인데요. 그 시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문학, 철학 분야에 걸친 어떤 영혼을 맑게 해주고 도야해주고 품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좋음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5번을 보면 덕을 가진 통치자가 다스리고 구성원이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치자는 뛰어난 덕이 있어야 되고요. 구성원이 직분에 맞는, 공자는 정명사상, 플라톤은 분업론, 자기가 타고난 성향에 맞는 분업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는 언제나 무의하지만 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불위라고 하는 노자의 제시문인데요. 이 앞쪽의 위는 무위할 때 위는 자귀적인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지만 무불위, 이루어지다. 이 뒤에 있는 위는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뜻이겠죠. 의도가 있는 그런 자귀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불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귀함이 없이 놔두면 자연의 도로서 자연스럽게 뭔가가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노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무명의 통나무, 어떤 통나무와 같은 어떤 인위를 가하지 않은 것, 뭔가 통나무 자체를 가공해야 어떤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통나무를 잘라서 집을 만든다던가, 그거를 뭐 껍질을 벗겨서 뭐 어떻게 한다던가. 근데 그 통나무 자체, 손대지 않은 그 통나무 자체, 소박함, 뭐 이런 것들을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욕망이 없는 것, 무욕함,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보는 노자의 제시문입니다. 1번을 보면 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백성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교화라는 표현은 순자가 쓰겠죠. 2번 소박한 삶을 위해 어떤 공동체도 없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주장했죠. 그래서 없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요. 임금이 무위로서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올바르게 된다. 무위자연이죠. 요거 맞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요. 4번 적은 수의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구를 권장해야 한다. 도구나 문명의 이익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도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5번 자기 나라의 풍속을 즐기면서도 이웃나라와 서로 왕래하여 교류해야 한다. 이웃나라의 닭울음 소리가 들려도 이웃나라에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소규모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나 교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의로운 제도가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극소수의 법률로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일을 잘 해결한다. 그들 중에 선량하고 가치 있는 미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사회에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 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들, 이 나라는 좋은 나라인데 유토피아라 불리는 유토피아에서 토머스 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나라와 달리 많은 법을 통해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재화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포어스모어의 유토피아 제시문입니다. 그 앞에서도 말했듯이 요 12강 수능 완성에서 유토피아 제시문을 따로 발췌해서 하고 있고 이 제시문도 조금 좀 노력한 이전에 기존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한 게 보여요. 선별한 제시문인 것처럼 보이니까 요 제시문이랑 앞에 자료 플러스 자료가 나온 토마스 모어의 제시문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유토피아는 사적 소유물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자원을 분배하는가? 유토피아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준다 그랬죠? 그래서 사적 소유물, 즉 사유재산에 의해서 시장을 통해 거래하지 않습니다. 니은 유토피아는 도덕적 행위를 선호하고 타락을 거부하는가? 예스죠. 착한 행동이 보상을 받는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보면 법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는가. 각각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질서가 유지된다면은 혼란스럽겠죠. 각자의 자율이 부딪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시문에도 나오지만 극소수의 법률로도 잘 다스려진다. 법에 의해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노구. 니을을 보면 시민이 여가 시간에 정신적 오락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예스죠. 남는 6시간만 일하고 남는 시간은 여가 시간을 위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사 발전 과정에서 계급적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연결된 개인들의 손안에 집중되면 공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정치적 폭력이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폭력을 뜻한다 라면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의 서로 결국엔 마지막에 계급이 사라지게 될 거다, 폐기될 거다. 그리고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이루어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협력체가 들어설 것이다. 국가는 소멸하고 각자 서로의 자아실현을 위한 서로 돕는 그런 협의체, 협력체가 국가를 대신할 거다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 이상사회에서는 계급이 소멸된 국가가 구성원을 자유롭게 해준다. 계급이 소멸되니 맞다 보니까 낚일 수 있는데요. 국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를 구성원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이 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자체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소멸된 어떤 협력체가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서로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죠.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2번 이상사회는 인간이 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노동 형태인 분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분업 때문에 인간이 소외된다고 얘기했어요. 마르크스는.
3번 이상사회는 공산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의 통합을 통해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아니고요. 4번 이상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가 구성원의 협력을 실현한다. 요건 맞는 말이겠죠. 5번 이상사회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철폐하고 사유화를 철폐하고 공유를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도 틀렸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벤살렘 사람들은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솔로몬 학술원을 세웠습니다. 베이컨의 이제 그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상사회를 얘기하는데요. 솔로몬 학술원이 나옵니다. 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더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어떤 연구와 발전, 그런 실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원을 건립했다. 그래서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경험주의의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 신기관이라고 하는 귀납법 외에도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상상 속에 있던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섬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본따서 어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거를 본따서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상상의 이 곳을 상정하고 그 그리스도교 윤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런 왕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한 그런 풍족한 이상사회를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이 이상사회는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한 그런 이상사회를 말합니다. 을을 보면 유토피아 사람들은 토마스 모어죠. 1번을 보면 종교적 구원과 과학을 통한 생산력 향상은 양립할 수 있죠. 그리스도교와 어떤 과학을 통한 생산력 향상은 양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2번을 보면 인간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생명 연장술까지도 가능하다. 베이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그 엄청 낙관적으로 믿는 그 과학기술 지상주의. 요게 이제 베이컨의 이상사회에 드러나 있습니다. 3번 대표자는 구성원이 잉여 생산의 욕망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토머스 모어는 잉여 생산의 욕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게 다 필요한 만큼 다 뭐 6시간의 노동으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내가 저금을 하거나 내가 하루에 필요한 생활비가 뭐 2만 원인데 혹시 모르니까 뭐 100만 원, 1억 이렇게 모아놔야지 하고 하는 그런 모아놔야지라고 하는 잉여 생산의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있고 4번 각 개인의 노동량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사회가 이상사회다. 토마스 버원은 필요한 만큼 노동량에 따라서 재화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6시간 일합니다. 그래서 노동량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분배받습니다. 5번 경제적 풍요는 이상사회 실현을 방해함으로 억제해야 한다. 베이컨도 마찬가지고 풍족한 물자가 풍족한 사회를 가정하고 있고요. 토머스 모어도 이렇게 그 최소한의 어떤 노동 시간으로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풍족한 어떤 물자가 있는 그런 이상사회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풍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호자들은 공동 식사를 하며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 그들의 영혼에는 금과 은이 영원히 내재하기 때문에 세속의 금과 은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유재산, 수호자들이 재산을 사유하기 시작하면은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생활을 하고 그 자신의 재산을 갖지 말아야 한다. 처자식까지도 공유해야 한다. 이런 그 혁신적인 주장을 한 플라톤의 제시문입니다. 을을 보면 공산사회에서는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건 마르크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플라톤, 마르크스의 그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마르크스를 막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고요. 기억을 보면 이상사회에서 재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는 계급이 존재한다. 플라톤은 그 수호자 빼고 생산자 계급은 사적 소유가 허용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막스는 모두가 사적 소유가 폐지되기 때문에 공유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플라톤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을 보면 이상사회에서는 통치자가 생산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생산자인 어떤 그 절제의 미덕을 갖춘 생산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뭐 지혜를 갖춘 통치자가 다 해요. 그래서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중우,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가 하는 중우 정치고 엘리트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사회의 디귿을 보면 이상사회의 실현 과정에서 특정 계급이 전적으로 통치를 맡아야 한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특정 계급인 철학자 계급, 수호자, 통치자 계급이 전적으로 통치를 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맞는데 그럼 B에 들어가면 막스도 이런 주장을 공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막스는 우리 4번 제시문에서 읽었듯이 그 프롤레타리아가 원래는 피지배계층이었는데 지배를 받았는데 혁명을 통해서 그 지배계급인 부르주아를 이겨내고 물리치고 잠깐 그 프롤레타리아가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계급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한다. 그래서 특정 계급이 실현 과정에서 전적으로 통치를 맡는 시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막스의 입장이 아주 자세하거나 심도 있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외운 적은 없으나 4번 제시문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6번 문제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을 보면 이상사회는 자본주의적 분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이 바르게 나눠져야 한다. 막스는 자본주의적 분업이 나쁘다고 했어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인간 소외라서 분업을 하면 안 됩니다. 막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정치를 할 때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풍족하게 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백성이 근간이다. 임금은 임금답게 정치를 해야 한다. 정명사상이 느껴지네요. 공자의 덕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공자의 비교적 공자가 강조하는 그런 시그니처가 덜 드러나는 그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제시문 같지만 이제 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공자의 제시문인 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을을 보면 솔로몬 학술 아까 앞에서 했죠. 베이컨의 그 이상사회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1번 갑은 통치자가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덕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덕치의 개념이니까 공자 맞고요. 2번 인정을 펼치는 것은 통치자 자신이 하는 백성의 역할. 인정, 어진 정치를 하는 것은 통치자의 역할이죠. 백성은 아닙니다. 3번 학문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유용성을 지닌 어떤 지식, knowledge is power, 베이컨의 입장으로 맞습니다. 4번 관찰과 실험을 통한 연구가 인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봤다 그랬죠. 그래서 뭐 아까 앞전의 문제에서는 생명도 연장시키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5번을 보면 갑과 을은 이상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된다고 한다. 베이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자도 제시문에서 풍족하게 하면 백성이 믿을 것이다. 풍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의 입장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이 있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진심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오리지널 포지션이죠. 거기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롤즈죠. 기억을 보면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 이후에 모든 합의를 규제한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경우냐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디귿, 정의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의 여건의 효과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평등에 관한 제2법칙 있잖아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 구성원이 사회 협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합의하는 근거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